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 이다경입니다. 요즘 주택과 관련해서 증여 문제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저도 이제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결혼도 하면서 애들 분가시킬 때 집 문제로 고민이 되는 시기입니다. 보통 30대에 결혼한다 하면 애들 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니면서 집을 살 만큼 그렇게 큰 돈을 모을 수 없는 게 대부분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택을 사거나 자녀에게 현금을 보내준 경우에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 힘들게 번 돈을 금쪽 같은 내 새끼한테 주는데 몇 %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증여세가 없거나 아니면 최대한 절세를 하면서 자녀에게 돈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증여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기로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그리고 그 취득한 자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하는데요. 가족 간의 계좌이체 거래도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여세의 대상이 됩니다. 즉, 부모 자식 간에 주고받는 현금 모두 증여세의 대상입니다. 다만 비과세되는 증여재산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정되는 병원 치료비라든가 피부양자의 생활비 또는 아이들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이런 금액들은 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장애인으로서 연간 4천만 원 한도의 보험금이라든가 장애인을 위한 신탁자금으로 증여한 5억 원 이내의 금액, 또 국가유공자와 의사자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으로 발생한 재산 등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가족 간의 증여를 받을 경우에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공제해주는 증여재산 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에 해당하는 대상과 금액을 보면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 원,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5천만 원, 단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직계 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5천만 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000만 원입니다. 이렇게까지는 10년 동안 공제해 주기 때문에 10년마다 줄 수가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자녀에게 증여를 해준다고 한다면 태어나서부터 10년간 5천만 원씩 증여세 없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30세 될 때까지 줄 수 있는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만약 내 자녀에게 10년 동안 1억 원을 주었다면 5천만 원을 제외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율에 따라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승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 후에 자식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어느 날 부모님이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식은 참 슬퍼. 근데 이렇게 슬픔에 잠겨 있는 자녀에게 국세청에서 안내장이 하나 딱 날라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안타깝지만 상속세 신고 납부는 6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고인의 10년간 통장 이체 내역서를 제출하세요. 아니, 상속세는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데 왜 부모님 과거 10년간의 통장 이체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나요? 의문이 들 텐데요. 바로 증여세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녀가 집을 얻거나 사려고 할 때 돈이 조금 이렇게 모자라면 조금씩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 하잖아요. 손주가 100일이다 돌이다 이런 기념일에 200만 원 정도 주는 거야 문제가 안 되겠지만 1,000만 원 전후로 금액 이체 내역이 있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통장 내역을 딱 보니까 8년 전에 자녀한테 1,000만 원 이체하셨는데 증여 신고 안 했으니 세금 추징하겠다고 연락이 옵니다. 아니, 몇 달 전 일도 기억이 없는데 더구나 8년 전 부모님한테 받은 돈이 생각이 나겠어요? 그러나 기록이 있으니까 이건 확실한 증거라서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 1,000만 원은 상속 재산에 포함돼서 상속세를 낼 건데 무슨 증여세를 따로 추징하냐고 따지실 건데요. 그 금액은 상속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낼 필요가 없지만 8년 전 자금 이체할 때 증여 신고를 안 했으니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얼마가 부과되냐면요.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가산세 50%가 부과됩니다.
이게 자칫하면 증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이체한 돈이 자녀가 사용한 게 아니고 뭐 부모님 집을 리모델링 한다거나 부모님 집 가전제품을 바꿔드린다거나 부모님 생활비 이런 거로 사용하는데 부모님 나이가 들어서 힘드니까 아이한테 야 엄마가 돈 보내줄게 이런 것 좀 사와라 이런 것 좀 해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모님께 돈을 받아서 부모님 대신 심부름을 해드린 거라면 일일이 기억하기도 힘든 경우인데요. 이런 일을 대비해서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은요. 통장에 이체 내역을 적어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 8월 8일에 2천만 원 이체했으면 그 옆에다가 리모델링 비용 이렇게 써놓고 아니면 가전제품 비용, 뭐 차량 구입비, 여행 경비 이렇게 좀 내역을 간단하게 적어놓으면 그 통장을 그대로 가져다 주면 이체 내역에 무슨 내용인지 남으니까 국세청에 증여가 아니라고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 거래 내역이나 영수증까지 보관해 두시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밝힐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뭐 혼수용품 이런 비용 등도 마찬가지인데요. 외벌이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이체하고 이 돈을 생활비로 쓰는 경우 또 타지에서 공부하는 자녀에게 매달 생활비나 교육비를 보내는 경우 등은 증여라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단 이럴 때는 앞서 말씀드린 사회 통념상에 인정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지출이 되어야 하고요. 그 용도로 지출한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그게 아니면 증여로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은 아내가 그 돈을 생활비 명목으로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서 자산을 증식한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썼다면 증여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증여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증여하는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다른데 증여할 금액에 세율을 곱한 뒤에 누진 공제액을 빼줍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주택 구입 비용에 보태라고 2억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2억에서 먼저 자녀 공제금액 5천만 원을 빼고 1억 5천만 원에 세율 20%를 곱하면 3천만 원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누진 공제액 1천만 원을 뺀 2천만 원이 증여세로 내야 하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여세를 내지 않고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차용증을 쓰고 매월 자녀가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다만 이때 부모가 자녀에게 이자를 받지 않거나 법정 이자인 4.6%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이율로 이자를 받으면 이건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가짜로 쓴 차용증으로 간주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니 이 점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보통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에 어떤 내용을 기록해야 할까요? 금액, 이자율, 상환 시기, 상환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용증을 쓸 때는 남에게 차용증을 쓰는 것과 똑같이 쓰시면 되는데요. 따로 양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자에 대한 내용은 꼭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이자율은 연 4.6%로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1년 이자가 1천만 원 이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자가 1천만 원이 되는 원금을 계산해 봤을 때 그 금액은 2억 1,7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2억 1,700만 원이 차용증을 써서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2억 1,700만 원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는 증여세로 2,340만 원을 내야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의 현금 거래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과 증여세 관련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절세하시기 바랍니다.